넌 사인이 절대 꺼지지 않는 곳. 화려한 진열대 뒤로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겨진 24시 편의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손님을 맞이하는 경쾌 한 도어벨 소리가 아닌 다급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차가운 밤비에 섞인 비릿한 피냄새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과 사냥감이 된 표적 사이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오늘 밤의 야간 근무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테니까요. 서울의 뒷골목은 언제나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쏟아지는 폭우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며 자욱한 물 한 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빗줄기 사이로 찢어질 듯한 비명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혁, 헉. 김수진은 달리고 있었다. 배에 찬 공기가 들어찰 때마다 가슴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낡은 운동화는 빗물에 젖어 무거웠고 편의점 유니폼 조끼는 이미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가슴에 품은 비닐봉지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고작 유통기한이 지난 직화불고기 도시락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왜 고작 폐기 도시락 하나 때문에 수진의 머릿속은 공포와 의문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5분 전 그녀는 점장님 몰래 폐기 상품 바구니에서 도시락 하나를 챙겨 뒷문으로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골목을 돌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저기 안서 그 기집애 잡아.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굵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때렸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잡히면 죽는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이었다. 익숙한 편의점 뒷골목이었지만 평소에 열려있던 철제 펜스가 오늘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진은 펜스를 흔들어 보았지만 녹슨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더 도망칠 곳은 없어 보이는데 아가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3명의 남자가 우산을 쓴 채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가운데 선 남자는 턱에 긴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이거 가져가시려고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요, 저 돈 없어요. 이거 그냥 폐기 도시락이에요. 가져가세요. 흉터난 남자가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그는 쇠파이프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쾅 하고 내리쳤다. 엄청난 소음에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돈이나 밥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년이 들고 있는 그 봉투 안에 든 거 아주 중요한 물건이거든. 곱게 내놓으면 험한 꼴은 안 당하게 해주지. 물건이요? 이거 그냥 도시락. 말이 많네. 남자가 눈짓하자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수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엄마 미안해. 나 이렇게 죽나 봐. 그 순간이었다. 끼익! 철제 뒷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아주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야, 김수진. 너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냐?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덩치 큰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수진은 실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강태성이 서 있었다. 이 24시 편의점의 점장이자 수진이 세상에서 제일 깐깐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태성은 한 손에는 다 피우지 않은 담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뒷목을 주무르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헐렁한 슬리퍼에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바지, 그리고 친절 봉사라고 적힌 편의점 조끼. 그 모습은 위압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락없는 동네 백수 형의 모습이었다. 점장님.
수진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소리쳤다. 시끄러워. 근무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저 아저씨들은 뭐야, 내 친구냐. 태성은 눈앞에 있는 험악한 남자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빗물이 들이치는 게 싫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문틀에 몸을 기댔다. 흉터난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새끼는 약 꺼져. 돼지기 싫으면. 교지 같은 새끼라니 손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 태성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흉터난 남자를 응시했다. 빗물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귀찮은 기색이 거짓말인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고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우리 알바생이 근무 중에 농땡이 피우는 건 내가 갈굴 문제지 댁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돌았나. 흉터 남자가 쇠파이프를 고쳐주며 태성에게 다가갔다. 처리해. 그의 명령에 수진 앞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태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웬만한 성인 남성도 한 방에 기절할 만큼 묵직한 주먹이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파워!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태성이 아니었다. 악! 덩치 큰 사내가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태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사내의 주먹을 가볍게 쳐낸 후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린 것이다. 너무나 빠르고 간결한 동작이라 빗방울조차 튀지 않은 것 같았다. 아의 쏘리. 반사신경이 좀 예민해서. 태성이 무심하게 말했다. 뭐야. 나머지 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일반인의 싸움 방식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 기술.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니야. 같이 덤벼. 흉터 남자가 소리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동시에 다른 한 명도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달려들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2대1의 싸움. 무기를 든 상대를 맨손으로,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태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지루한 장난처럼 보였다. 쇠파이프가 태성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태성은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함과 동시에 빗물에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그의 팔꿈치가 흉터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개역. 숨이 턱 막힌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태성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쇠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남자의 무릎을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다. 우지끈,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칼을 든 남자가 고꾸라졌다. 아, 내 다리. 순식간이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데 걸린 시간은 차에 1분도 되지 않았다. 태성은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쓰레기통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골목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수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매일 재고가 안 맞는다고 잔소리하고 유통기한 체크 늦었다고 구박하던 그 쪼잔한 점장님이 맞나 싶었다. 지금 그의 등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태성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흉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잘 들어 형씨들.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가게, 내 알바생, 그리고 내 쓰레기통까지 다 내 관할이라고. 한 번만 더 내 알바생 겁주면 그땐 관절 하나 부러지는 걸로 안 끝날 거야. 알아들었어. 남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이 손을 놓자 그는 바닥에 처박혔다. 기 꺼져! 그 한마디에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도망쳤다. 그들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태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예씨, 슬리퍼 끈 떨어졌네. 그는 다시
평소의 귀찮음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왔다. 일어날 수 있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멍하니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손이 크고 단단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점장님, 방금 그거 묻지 마. 전직 합기도 유망주였으니까. 태성은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수진의 품에 안긴 비닐봉지를 바라보았다. 흙탕물이 튀었지만 수진은 여전히 그것을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그리고 너 그거 이리 내놔봐. 네, 이거 진짜 폐기 도시락인데. 수진이 머뭇거리며 봉투를 건넸다. 태성은 봉투를 열어 도시락을 꺼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매운 제육볶음 도시락이었다. 하지만 태성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무게가 달랐다. 그리고 포장지 밑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찍힌 QR코드가 보였다. 일반적인 유통코드가 아닌 특정 스캐너로만 읽히는 암호화된 패턴. 그는 도시락 뚜껑을 살짝 열어 밥알 사이를 헤집어 보았다. 밥 밑에 숨겨진 얇은 이중 포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결정체들. 단순한 밥알이 아니었다. 이건 최근 뉴스에서 떠들썩하던 신종 합성 마약 블루 아이스였다.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까 그놈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왜 폐기 상품을 수거하는 트럭 기사들이 하나같이 근육질이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게는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다. 놈들의 마약 유통 허브였다. 그리고 자신의 멍청하고 순진한 알바생이 방금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김수진, 네네, 네오, 오늘 이거 말고 다른 거 건드린 거 있어? 아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하나만. 태성은 도시락을 다시 봉투에 넣고 꽉 묶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들어가자. 가서 문 잠그고 셔터 내려. 네, 아직 영업시간 한참 남았는데요. 오늘만 일찍 닫는다. 그리고 너 당분간 집에 못 갈 줄 알아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은 대답 대신 젖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뒷문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천둥이 쾅 하고 내리쳤다. 번쩍이는 번개 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평범했던 편의점이 오늘 밤 가장 위험한 요새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띠달랑. 평소라면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을 경쾌 한 도어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울렸다. 태성은 흠뻑 젖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돌려 잠갔다. 그리고 영업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뒤집어 슬로우스가 보이게 걸었다. 24시간 편의점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상식. 오늘 밤 그 상식이 깨졌다. 저기, 점장님, 진짜 문 닫으시는 거예요. 본사에서 알면 난리 날 텐데. 수진은 덜덜 떨면서도 본사 지침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성은 젖은 머리를 털며 카운터 뒤로 들어가 난로를 켰다. 본사 지침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이 멍청가. 이리 와서 앉아. 태성은 창고에서 마른 수건을 던져주었다. 수진은 수건을 받아들고 쭈뼛거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편의점 안에 밝은 형광등 불빛이 돌아오자 조금 전 골목길에서의 공포가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제에 직화 불고기 도시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태성은 편의점 조끼를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시락을 노려보았다. 사실 태성은 며칠 전부터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편의점은 물류 배송이 유난히 잦았다. 보통 편의점 물류는 하루에 2번 신선식품 FF급과 상온 상품으로 나뉘어 들어온다. 배송 기사들은 대부분 경무에 시달려 피로에 찌든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물건만 내려놓고 바쁘게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폐기 상품을 수거해가는 차량은 달랐다. 새벽 3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찾아오는 그 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들은 배송 기사라기엔 지나치게 체격이 좋았다.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가드를 연상케 하는 근육질 몸매 팔뚝에 살짝 비치는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동자의 피로가 아닌 사냥꾼의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배송 기사라니. 태성은 며칠 전 한 기사가 폐기 도시락 박스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를 기억했다. 보통라면 씨발 하고 짜증을 내며 대충 주워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박스를 감싸 안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마치 폭발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부터 태성은 직감했다. 이 편의점이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 유통망을 이용해 불법적인 무언가를 세탁하고 있다는 것을. 김수진, 너 이거 왜 가져갔어샤? 태성의 질문에 수진이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게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서요. 점장님이 폐기 나오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싸고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등록금 대출에 월세 생활비까지 감당하느라 하루에 삼각김밥 2개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다. 그런 그녀에게 정가, 미 1,000원짜리 프리미엄 한정판 직화, 불고기 도시락은 꿈의 식사였다. 폐기함에 이게 따로 분류되어 있었어. 내 창고 제일 안쪽 반품 예정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길래 저는 그냥 점장님이 챙겨두신 줄 알고. 태성은 헛웃음을 지었다. 놈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접근하지 않는 반품 박스에 특수 물건을 섞어두고 지정된 수거책이 가져가게 하는 방식.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먼 수진이 그 금단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자, 잘 봐라. 네가 희리천원이라고 생각한 이 도시락의 진짜 가격을. 태성은 커터칼을 꺼내 도시락의 바닥면을 찔렀다. 플라스틱 용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도시락에 구멍 뚫으면 국물 새는데요. 수진의 비명은 무시당했다. 태성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 용기의 이중 바닥을 뜯어냈다. 그러자 밥과 고기 밑에 숨겨져 있던 얇은 은박 파우치가 드러났다. 태성이 파우치를 살짝 찢자 그 안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투명한 결정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 가루들은 마치 보석 같았지만 태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배을. 블루베리 사탕인가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래 먹으면 천국 가긴 하지. 문자 그대로 영원히. 태성은 손가락으로 가루를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았다.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훅 끼쳤다. 메스암페타민 변종, 일명 블루 아이스. 시가로 따지면 이 한 봉지가 네가 이 편의점에서 10년 동안 일해도 못 벌 돈이다. 네,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마약 밀매상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놈들 이걸 전국 편의점 유통망에 태워서 배달하고 있었어. 편의점 물류 차량은 경찰 검문도 잘 안 받으니까. 그리고 폐기 상품으로 위장해서 수거해가면 증거도 안 남고. 아주 머리를 잘 썼어. 태성은 혀를 찼다. 대담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다. 배후에 더 큰 기업형 범죄 조직이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징, 징, 징. 카운터의 포스, POS 기 화면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관리자 메시지 알림창이 떴다. 본사 메시지가 아니었다. 해킹 툴을 이용한 강제 팝업이었다. 발신자 지역관리본부. 내용 재고번호 009 A2. 위치 추적 완료. 점장 강태성 씨,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문 열면 실수로 처리해드립니다.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들은 이미 이 편의점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고 태성과 수진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장님, 이거 뭐예요? 우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 천장에 달린 CCTV를 가리켰다.
CCTV의 빨간 불빛이 마치 그들을 비웃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태성은 망설임 없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CCTV 카메라에 먹다 남은 껌을 붙여버렸다. 그리고 창고로 뛰어가 대걸레 자루와 테이프를 챙겨 나왔다. 김수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태성의 눈빛이 다시 한번 전장의 지휘관처럼 변했다. 놈들은 지금 밖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놈들이 먼저 들어올 거야.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놈들과 연결된 쥐새끼가 있을 확률이 96%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죽어요.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니, 태성은 셔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진열대 뒤쪽에 쇠창살을 점검했다. 내가 말했지.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공구함과 자신이 예전에 쓰던 전술용 배낭을 꺼냈다. 배낭 안에는 군대 시절 쓰던 맥가이버 칼 플래시 라이트, 그리고 튼튼한 로프가 들어있었다. 오늘 밤 이 편의점은 영업 종료다. 대신 태성은 식용유 진열대와 유리병 음료 코너를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었다. 전쟁터로 리모델링 좀 해야겠어. 김수진, 너 알바비 더 벌고 싶지? 오늘 밤 시급은 특별히 10배로 쳐주마.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 시급 10배요. 공포에 질려있던 수진의 눈이 돈이라는 단어에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 지금부터 작전명 폐기 처분을 시작한다. 일단 저기 있는 식용유부터 다 가져와.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편의점 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최병철 본부장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CU 04호점의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편의점 내부가 아니었다. 렌즈에 덕지덕지 붙은 핑크색 풍선검 자국이었다. 이 새끼 봐라. 최 본부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는 겉보기엔 대기업의 유능한 임원처럼 보였다. 말끔한 빗어 넘긴 머리 최고급 맞춤 정장, 그리고 지적인 안경. 하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그는 이 지역 마약 유통망을 총괄하는 조직의 간부이자 사람의 공포심을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가학적인 성향의 소유자였다. 본부장님, 청소팀을 바로 투입할까요? 뒤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다려, 급할 거 없잖아. 최 본부장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냥 밟아 죽이면 재미없지. 쥐새끼가 쥐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고양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제일 맛있거든. 게다가 그는 화면 구석검이 붙기 직전에 찍힌 강태성의 얼굴을 확대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느껴지는 침착함. 일반적인 편의점 점장의 눈빛이 아니었다. 이 놈 냄새가 나.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야. 내 물건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알려줘야지. 최 본부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배달팀장에게 연결되는 번호였다. 에어나다. 이버즈르 바호점에 불청객이 있다. 물건 회수하고 안에 있는 것들은 폐기 처리해. 여자는 살려둬. 내 장난감으로 쓸 거니까. 전화를 끄는 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편의점 내부. 강태성은 전쟁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는 편의점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입구는 하나, 뒷문은 하나. 창문은 전면 통유리라 방어에 취약했다. 김수진 신문지랑 테이프 가져와서 유리창에 X자로 붙여. 깨졌을 때 파편 튀는 거 막아야 해. 네넵. 수진은 허둥지둥 창고에서 테이프를 가져와 유리창에 붙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테이프가 쭈글쭈글해졌지만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었다. 태성은 진열대 배치를 바꾸고 있었다. 무거운 음료 냉장고 옆에 라면. 진열대를 비스듬히 끌어다 놓아 입구에서 들어오는 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동선을 좁게 만들었다. 일종의 미로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점장님, 정말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신고는 아까 내가 비상벨 눌렀을 때 이미 들어갔어. 근데 경찰차 사이렌 소리 들리냐? 태성의 말에 수진은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뿐이었다. 이 구역 관할 경찰서장 저놈들한테 매달 뒷돈 받아먹는 놈이야.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된 다음에야 안타까운 강도 사건이라며 현장 보존하러 오겠지. 태성은 냉소적으로 말하며 계산대 및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현금 대신 그가 숨겨두었던 비상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압수된 불법 개조가스총 테이저건, 그리고 날카롭게 갈아둔 사시미 칼. 점장님, 정체가 뭐예요? 전직 특수부대 아니면 국정원 요원. 수진은 눈앞에 펼쳐진 무기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매일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먹던 짠돌이 점장님이 사실은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존재였다니. 그냥 군대에서 취사병 했다니까. 교진말 취사병이 무슨 칼을 그렇게 잘 써요. 무 썰다 보면 늘어. 그리고 너 이거 받아. 태성은 수진에게 무선 바코드 스캐너를 던져주었다. 이게 무기요. 이거 모델명 Z2000. 산업용이라 꽤 묵직해. 놈들이 가까이 오면 이걸로 머리통을 찍어. 휘두르지 말고 찍는 거야. 알겠어. 수진은 묵직한 스캐너를 양손으로 꽉 쥐었다. 붉은 레이저 불빛이 허공을 갈랐다. 무서웠지만 태성의 담담한 목소리가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때 가게 전화기가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정막을 깨는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전화기로 쏠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태성은 검지 입에 대고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한 뒤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네, CU 2교시 8호점입니다. 행사 상품은 1%일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했다. 재밌는 친구네. 수화기 너머로 끈적하고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본부장이었다. 내 물건 잘 보관하고 있지. 그거 상하면 곤란한데. 아,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말씀이십니까? 폐기 규정상 반출이 안 돼서요. 제가 방금 뜯어봤는데 내용물이 아주 알차더군요. 100억 원어치 정도 되나? 3D의 제품, 눈치도 빠르고. 좋아, 제안 하나 하지. 지금 문 열고 물건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지. 대신 그 옆에 있는 아가씨는 우리랑 좀 가야겠어. 대화를 좀 하고 싶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태성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태성은 수진의 떨리는 손을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다. 제오절합니다. 뭐, 내 알바생은 시급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못 보냅니다. 그리고 너네 물건 찾고 싶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 단 계산은 선불이다. 목숨으로. 태성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내 가게에서 내 허락 없이 나가는 직원은 없어.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온다. 태성이 불을 껐다. 가게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냉장고의 불빛과 비상 유도등의 초록색 빛만이 유령처럼 실내를 비추었다. 잠시 후 빗속을 뚫고 검은 승합차 세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야구 방망이와 도끼를 들고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는 좋게 20명은 되어 보였다. 많이도 왔네. 태선홍은 어둠 속에서 씩 웃었다. 그의 손에는 식용유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김수진 준비됐지? 네, 넵 시급 10배, 시급 10배. 수진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조하, 영업 개시다. 쾅, 누군가 편의점 유리문을 쇠망치로 내리쳤다.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편의점이라는 좁은 공간, 압도적인 수정 열쇠, 그리고 밖에서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성의 심장은
오랜만에 활기차게 뛰고 있었다. 사냥터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와장창 강화유리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편의점의 정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파편이 빗방울처럼 튀어올랐고 거센 비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바람을 타고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주교 안에 있는 놈들 다 쓸어버려. 선두에 선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의 기세는 맹렬했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좁은 입구로 5명이 동시에 밀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돌격은 고작 3걸음을 넘기지 못했다. 선두의 사내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바닥이 마치 빙판길처럼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태성이 미리 입구 쪽에 쏟아부어둔 식용유 3통의 위력이었다. 으악! 사내는 다리가 찢어질 듯 벌어지며 뒤로 자빠졌다. 뒤따라 들어오던 놈들도 앞사람의 몸에 걸려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졌다. 바닥은 순식간에 식용유와 빗물 그리고 엉켜뒹구는 남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둠 속 냉장고에 차가운 불빛만이 그 광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태성이었다. 그는 놈들이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성의 손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하려던 냉동 족발 덩어리였다. 꽝꽝 얼어붙은 족발은 웬만한 벽돌보다 더 단단한 흉기였다. 어서 오세요.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 폐역. 태성은 넘어져서 일어나려던 사내의 뒤통수를 냉동 족발로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푹 고꾸라졌다. 이 개새끼가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누운 채로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태성은 가볍게 상체를 뒤로 젖혀 피한 뒤 신고 있던 워커 창고에서 갈아 신은 전술화로 사내의 손목을 짓밟았다. 우직근. 조용히 좀 해. 손님들 다 깨겠네. 태성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넘어진 놈들이 일어서기 전에 관절을 밟거나 급소를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식용유 범벅이 된 바닥에서 놈들은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태성은 진열대와 카운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날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야, 정신 차려. 놈은 한 명이다. 넓게 퍼져. 뒤어 들어온 2번째 조는 식용유 함정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그들은 입구 쪽의 미끄러운 구역을 피해 진열대 사이로 우회하여 접근했다. 그중 한 명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도끼를 들고 카운터 구석에 숨어있던 수진을 발견했다. 저기 있다. 계집애부터 잡아. 곰 같은 사내가 진열대를 부수며 수진 쪽으로 돌진했다. 깍깍 점장님.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뒤는 막다른 벽이었다. 사내의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태성은 입구 쪽의 적들을 상대하느라 거리가 너무 멀었다. 김수진 엎드려. 태성의 외침에 수진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동시에 태성의 손에서 무언가가 슝 하고 날아갔다. 쨍그랑. 날아간 것은 캔 맥주였다. 정확히는 1리터짜리 대용량 맥주 피처. 묵직한 알루미늄 캔이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사내의 앞면을 강타했다. 이옥. 사내가 코를 감싸 쥐며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수진은 기어서 계산대 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내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다. 피가 흐르는 코 때문에 놈의 눈은 더욱 살기로 번들거렸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절체절명의 순간 수진의 눈에 계산대 위에 쌓여있던 참치 통조림 탑이 들어왔다. 판촉 행사를 위해 태성이 공들여 쌓아놓은 참치캔 피라미드였다. 에라 모르겠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참치캔 하나를 집어 사내에게 던졌다. 저리 가요. 저리 가라고요.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캔은 사내의 머리 위로 빗나가 뒤쪽 진열대를 맞췄다. 강! 부하하 장난하냐. 사내가 비웃으며 도끼를 내리찍으려는 찰나 수진이 던진 캔의 여파로 진열대가 흔들리며 위에 있던 와인병 하나가 떨어졌다.
와장창 깨진 와인병 파편과 붉은 액체가 사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사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눈을 비볐다. 와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던 것이다. 아악, 내 눈, 그 짧은 1초가 생사를 갈랐다. 어느새 다가온 태성이 사내의 등 뒤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태성은 사내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찼다. 거대한 덩치가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태성은 지체 없이 사내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초크 기술을 시전했다. 헉, 사내의 팔다리가 허우적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태성은 기절한 사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휴, 나이스 어시스트 김수진. 와인병은 좀 아깝지만 태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수진은 덜덜 떨며 계산대 밑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세요, 성공한 거예요. 아직. 진짜는 이제부터야. 태성의 시선이 다시 깨진 정문 쪽을 향했다. 바닥에 뒹구는 부하들을 밟고 우비를 입지 않은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빗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롱코트를 입은 채 손에는 긴 사심이 칼을 들고 있었다. 다른 놈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살인에 익숙한 자의 냄새. 에어이, 편의점 아저씨, 솜씨가 제법이네. 깡패들 상대로 양민 학살하니까 재밌어. 남자는 바닥의 식용유를 보고 비릿하게 웃더니 롱코트 자락을 걷어 올리며 진열대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는 진열대 상단을 밟고 징검다리 건너듯 태성에게 접근했다. 바닥의 함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기동성이었다. 조직의 행동대장쯤 되나 보네. 태성은 들고 있던 냉동 족발을 내려놓았다. 저런 놈을 상대로 둥이는 너무 느렸다. 내 이름은 독사. 내 놈 내장은 내가 직접 꺼내서 줄넘기를 해주마. 독사가 진열대 위에서 날아올랐다. 그의 칼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태성의 목을 노렸다. 수익! 태성은 간발의 차이로 고개를 뒤로 젖혔다. 칼날이 그의 턱 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빛 빠르군. 태성은 뒷걸음질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문구용 커터칼. 편의점에서 박스를 뜯을 때 쓰는 평범한 도구였다. 고작 커터칼 그걸로 뭘 하겠다고. 독사가 비웃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사시미 칼은 길고 날카로웠다. 태성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칼날을 피해 좌우로 몸을 비틀었다. 진열대의 과자 봉지들이 칼에 찢겨 공중으로 흩날렸다. 수진은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영화보다 더 빠르고 무서운 속도였다. 점장님, 다치면 안 돼요. 독사의 공격은 매서웠지만 태성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상대의 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칼의 궤적을 읽고 흘려보내고 있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단검술 나이프 파이팅의 기본 회피와 방역, 민뜸. 독사가 큰 동작으로 찌르기를 시도한 순간 태성의 몸이 낮게 깔렸다. 그는 독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커터칼을 쥔 손을 휘둘렀다. 드르륵 촥! 커터칼의 날이 길게 뽑혀 나오며 독사의 손목 안쪽을 그었다. 이으아그!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힘줄을 정확하게 노린 정교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전하며 반대 손으로 독사의 허벅지를 깊게 찔렀다. 케어터 칼 무시하지 마. 박스도 자르지만 사람 근육 자르는데도 기가 막히거든. 태성은 비틀거리는 독사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찼다. 독사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과자 매대 위로 처박혔다. 와르르 무너지는 과자들 위로 피가 흩뿌려졌다. 상황 종료. 태성은 커터칼의 날을 다시 집어넣으며 숨을 골랐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편의점 조끼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점장님. 수진이 기어나와 태성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태성이 먼저 수진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살벌함과는 달리 평소처럼 무심하면서도 다정했다.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점장님 팔에 피가, 태성의 왼쪽 팔뚝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까 독사의 첫 공격을 피할 때 살짝 스친 모양이었다. 아, 이거 긁힌 거야. 데일밴드 붙이면 돼. 태성은 아무렇지 않게 팔을 쓱 닦아냈다. 하지만 수진은 울먹이며 구급상자를 찾아왔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태성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처음 봤을 땐 그저 사고만 치는 멍청한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 덩치 큰 놈에게 참치캔을 던지던 그 깡다구는 의외였다. 네오, 아까 꽤 용감하더라. 네, 아니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보통은 도망가거나 기절해. 근데 넌 날 도우려고 했잖아. 덕분에 살았다. 태성의 칭찬에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시급 10배 주신다고 해서. 그래, 돈이 최고지. 태성은 피식 웃으며 수진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편의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성 씨, 실력이 아주 대단하구만. 내 부하들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놨어. 최 본부장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이야,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당신 설마 우리가 칼만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태성은 붕대가 감긴 팔을 움직여보며 창밖을 응시했다. 깨진 유리문 밖 빗속에서 새로운 그림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 방탄조끼에 헬멧 그리고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든 용병들이었다. 미친, 진짜 군대를 데려왔네. 태성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깡패들은 요령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훈련받은 총기 무장 병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수지나 창고로 뛰어 지금 당장. 태성이 소리침과 동시에 퓨퓨퓨퓨 소음기를 통과한 총알들이 편의점 내부를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음료수 캔이 터지고 라면 봉지가 걸레짝이 되었다. 태성은 수진을 감싸 안고 진열대 뒤로 몸을 날렸다. 진정한 밤은 이제부터였다. 따당땅 따라당. 편의점 안은 총탄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갔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컵라면들이 폭죽처럼 터져나갔고 음료수 냉장고의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터진 탄산음료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기괴하게 섞여 있었다. 고개 숙여 일어나면 머리통 날아간다. 태성은 수진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누르며 워크인 쿨러, 음료수 보관용 대형 냉장고 쪽으로 몸을 날렸다. 두꺼운 단열재로 만들어진 쿨러의 벽은 훌륭한 엄폐물이었다. 점장님. 총이에요. 진짜 총. 수진은 태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깡패들의 야구 방망이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귀를 찢는 격발음이 들릴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다. 괜찮아. 놈들은 소음기를 쓰고 있어서 관통력이 약해. 이 벽은 못 뚫어. 태성은 침착하게 수진을 다독이며 탄창을 확인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뺏은 권총 한 자루와 탄창 2개, 그리고 가게 안에 있는 생활용품들 뿐이었다. 밖에서는 사격이 잠시 멈췄다. 정적, 그 고요함이 총소리보다 더 무거웠다. 강태성 점장 숨바꼭질은 그만하지. 확성기를 통해 최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당신이 그 안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아주 흥미로운 손님을 모셔왔거든. 우리 알바생 아가씨가 아주 보고 싶어 할 얼굴이야. 지잉. 그 순간 수진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발신자는 민지. 수진의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살려줘. 화면 속에 비친 민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화면 쪽으로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고 있었다. 배경은 빗속의 승합차 아니었다. 민지야, 야 네온의 민지한테 무슨 짓이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 친구끼리 우정이 대단하네. 화면이 돌아가며 최 본부장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민지의 목에 날카로운 나이프를 갖다 대고 있었다. 잘 들어, 지금 당장 그 물건 들고 밖으로 나와. 10분 준다. 1분 늦을 때마다 이 친구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거야. 안 돼. 하지 마요. 나갈게요. 나간다고요. 수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태성의 만류를 뿌리치고 품속에 숨겨둔 마약 봉지를 꺼내 일어섰다. 점장님, 비키세요. 민지가 죽는다고요. 저거 주면 되잖아요. 그냥 쓰레기 같은 마약일 뿐이잖아요. 수진이 울부짖으며 냉장고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태성의 손이 그녀의 팔목을 강철처럼 붙잡았다. 모스가, 이거 놓으라고요. 내 친구란 말이에요. 나가면 너도 죽고 네 친구도 죽어. 저놈들은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물건만 받으면 바로 둘 다 쏴 죽일 거야. 태성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런 놈들의 생리를, 그리고 인질극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보고만 있어요. 민지가 죽는 걸 그냥 보라고요. 수진이 태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신은 몰라. 당신 같은 특수부대원은 감정도 없잖아. 그냥 임무만 중요하잖아. 그 말에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감정이 없어 내가.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셔츠 깃을 젖혀 목덜미에 있는 긴 흉터를 보여주었다. 화상 자국처럼 일그러진 흉터였다. 5년 전 소말리아 해상 대테러 작전.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 상부에서는 협상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린 총을 내리고 기다렸어. 놈들의 요구대로. 태성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선상 비명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시체. 결과는 전원 사망이었다. 놈들은 돈을 받자마자 인질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폭파했어. 그때 살아남은 건 나 하나뿐이었지. 내가 왜 군복을 벗었는지 알아. 놈들의 말을 믿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야. 수진은 숨을 멈췄다. 태성의 눈에 고인 깊은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는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생존자였다. 김수진, 나를 봐. 태성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2번 다시 내 구역에서 내 사람을 잃지 않아. 네 친구도 너도 내가 살린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지만 여기서 싸우면 승산이 있어.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성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믿을게요, 점장님. 태성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다시 차가운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좋아. 놈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태성은 창고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와 라이터, 그리고 식용유통을 챙겼다. 그는 깨진 창문 너머로 잘 들리도록 가게에 8시스템 방송 장비 마이크를 잡았다. 초회 본부장 들리나? 밖에서 기다리던 초회 본부장이 확성기를 들었다. 드디어 나올 마음이 생겼나? 아니, 마음이 바뀌었어. 날씨도 쌀쌀한데 불장난이나 좀 할까 해서. 태성은 라이터를 켜서 마이크 가까이 댔다. 칙 하는 가스 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밖으로 울려 퍼졌다. 지금 내 앞에는 네가 그렇게 찾던 100억짜리 블루 아이스가 있고 그 밑에는 휴대용 가스버너가 활활 타오르고 있지. 내가 이걸 냄비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 아주 비싼 마약찌개가 되려나? 뭐라고? 야, 미쳤어. 최 본부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당황하여 뒤집어졌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들어와서 가져가. 단 네가 그 여자를 해치거나 1분이라도 지체하면 나는 이 가루들을 전부 하수구에 붓고 불을 질러버릴 거야. 선택해. 빈손으로 보스한테 가서 목이 따일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올지. 이것은 도박이었다. 태성은 놈들이 마약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정도 양이면 조직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약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더 이상 무차별 사격을 할 수 없게 된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잠시 후 최 본부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하, 아주 똑똑한 개새끼로군. 전원 진입해 총은 쓰지 마라. 물건에 기습그 나면 다 죽여버린다. 칼이랑 몽둥이로 놈들을 찢어 죽여서라도 물건 확보해. 태성은 시익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결려들었어. 놈들은 이제 중화기를 버리고 근접전을 위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태성이 노리던 바였다. 좁은 편의점 내부는 총격전보다는 육탄전과 함정에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수지나 창고에 있는 지게차 배터리 꺼내와. 그리고 바닥에 물 뿌려. 네, 근데 배터리는 어디에 쓰게요? 전기맛 좀 보여줘야지. 그리고 친구 구할 준비해라. 태성은 가게의 메인 차단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방어기지가 아니었다. 놈들을 삼켜버릴 거대한 덫이었다. 오네오라 이 쓰레기들아. 유통기한 확인시켜줄 테니까. 태성은 양손에 급조한 무기 테이프를 감아 손잡이를 만든 깨진 소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밖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마치 지옥의 군단이 행진하는 소리 같았다. 편의점 24시. 오늘 밤 가장 긴 전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철벅철벅. 검은 헬멧을 쓴 용병들이 깨진 입구를 넘어 편의점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발밑에는 태성과 수진이 미리 뿌려둔 물과 식용유, 그리고 세제가 섞인 정체불명의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조심해. 바닥이 미끄럽다. 선두에 선 용병 대장이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프로였다. 아까의 깡패들과 달리 그들은 미끄러운 바닥에 대비해 스파이크가 달린 전술화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진열대를 엄폐물 삼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카운터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태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스파이크라. 준비성 철저하네. 근데 어쩌냐, 그게 더 독이 될 텐데. 태성은 손에 쥐고 있던 두꺼운 전선 가닥을 꽉 쥐었다. 그 전선은 창고에서 가져온 지게차용 대용량.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반대쪽 끝은 바닥의 무릉덩이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지금이야. 수진아, 스위치 올려. 내 애라 모르겠다. 창고 입구에 있던 수진이 눈을 질끈 감고 배터리 차단기를 올렸다. 파지지직. 푸른 스파크가 튀며 소름 끼치는 전기음이 편의점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물과 세제가 섞인 바닥은 훌륭한 전도체였다. 특히 금속 스파이크를 신은 용병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꽉, 어버버버. 앞줄에 서 있던 5명의 용병이 동시에 감전되어 춤을 추듯 몸을 비틀었다. 고압 전류가 그들의 근육을 마비시켰고 헬멧 속에서는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 바닥으로 쓰러졌다. 1차 방어선 돌파 실패네. 태성은 카운터를 뛰어넘어 나갔다. 감전의 여파로 뒤쪽의 적들이 주춤한 틈을 타야 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황도 통조림이 들어있는 두툼한 등산 양말이었다. 이게 바로 편의점표 철퇴다. 붕. 폐역. 양말 속에 400가딜짜리 강철캔이 원심력을 받아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했다. 태성은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헬멧을 향해 그것을 휘둘렀다. 헬멧의 강화 바이저가 박살나며 용병이 뒤로 나자빠졌다. 사격 금지 물건이 닫힌다. 칼 써 칼. 뒤따르던 용병들이 당황하며 나이프와 삼단봉을 꺼내들었다. 태성은 진열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누비며 그들을 유린했다. 좁은 통로는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덤비기에 불리했다. 저기 3번 통로 핫소스 준비. 태성이 소리치자
조미료 코너 위쪽에 숨어있던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품에는 업소용 대용량 캡사이신 가루, 봉투가 들려 있었다. 매운맛 좀 봐라. 이 나쁜 놈들아. 수진은 봉투를 뜯어 선풍기 휴대용 손선풍기를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것 앞에 털어 넣었다. 강력한 바람을 타고 붉은 가루가 안개처럼 용병들의 얼굴로 날아갔다. 콜록, 캑, 악, 내 눈. 방독면을 쓰지 않은 용병들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캡사이신은 최루탄과 성분이 비슷했다. 좁고 밀폐된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화생방 훈련장으로 변했다. 휴왕, 나도 매워.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기침했다. 바보야, 너는 숨을 참았어야지. 태성은 기침을 하면서도 눈을 비비는 용병의 명치를 걷어차고 다른 놈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잠시 후 1차 진입조가 모두 무력화되었다. 바닥은 쓰러진 용병들과 터진 통조림 붉은 가루로 난장판이 되었다. 태성은 재빨리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입구를 붉은색 팔레트로 막았다.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다. 하하. 수진은 계산대 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캡사이신 가루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냐? 태성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와 초콜릿바를 꺼내 던져주었다. 점장님, 훌쩍 저 죽을 뻔했어요. 수진은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초콜릿을 씹었다. 당분이 들어가자 떨리던 손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태성은 그녀 옆에 앉아 찢어진 자신의 소매를 정리했다. 그의 몸 곳곳에도 멍과 상처가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잘했어. 아까 핫소스 공격 타이밍 아주 좋았어. 거의 특급 요리사 수준이었어. 태성의 농담에 수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뭐예요, 그게. 근데 점장님, 우리 진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어두워졌다. 밖에는 아직 최 본부장과 더 많은 적들이, 그리고 인질로 잡힌 민지가 있었다. 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까 수진에게 줬던 무선 바코드 스캐너였다. 이거 다시 줘봐. 태성은 스캐너의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 뒤 다시 수진에게 쥐어주었다. 김수진 잘 들어. 놈들이 다시 들어오면 난 그놈들의 대장을 상대해야 해. 그럼 넌 혼자가 될 수도 있어. 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서워하지 마. 너는 생각보다 강해. 아까 봤잖아. 놈들도 사람이야. 눈 맵고 배 아프면 쓰러지는 그냥 사람이라고. 태성은 수진의 손을 잡고 스캐너 쥐는 법을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걸 휘두를 때는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지 마. 망치질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혹은 직선으로 찍어야 해. 사람의 턱 쇄골 그리고 뒤통수. 여기가 약점이야.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진지하게 설명했다. 눈을 감지 마. 상대를 똑바로 봐. 네가 살아야 네 친구도 살릴 수 있어. 수진은 태성의 눈을 바라보았다. 깊고 단단한 눈. 그 눈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용기가 솟아났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네, 알겠어요. 눈 뜨고 찍는다. 수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스캐너를 꽉 쥐었다. 좋아. 그리고 이거. 태성은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수진의 목에 걸어주었다. 부적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버티게 해준 거니까 너한테도 행운을 줄 거야. 은색 인식표가 수진의 가슴 위에서 차가우면서도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태성의 영혼 일부를 건네받은 것 같은 무게감이었다. 점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빗소리와 용병들의 신음소리마저 잠시 멀어지는 듯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묘한 감정. 그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 급박했고 전우애라기엔 너무 애틋했다. 나중에 다 끝나면 태성이 입을 열려는 순간 꽁꽁꽁 거대한 굉음이 편의점 전체를 뒤흔들었다. 무드가 와장창 깨졌다. 강태성, 이제 장난은 끝났다. 최 본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입구를 막아둔 팔레트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대형 해머로 입구를 부수고 있었다. 태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역시 로맨스는 나랑 안 어울리네. 타이밍하고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어깨를 돌렸다. 준비해라 김수진. 이제 끝판왕이 온다. 수진도 씩씩하게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바코드 스캐너를 치켜들었다. 에어서 옵쇼. 바코드를 찍어버릴 테니까. 꽝. 입구의 장애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먼지 구름 사이로 최 본부장이 민지의 머리채를 잡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남은 정예 요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태성이 먼저 움직였다. 물거. 수진이 배전반 스위치를 내렸다. 밭. 편의점 안에 모든 조명이 꺼졌다. 오직 태성이 미리 켜둔 비상 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유령처럼 깜빡거렸다. 완벽한 암흑. 태성의 전장이었다. 환영한다. 지옥의 편의점에 온 걸. 어둠 속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사신 시신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파스 파파스. 전원이 차단된 편의점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천장에 달린 비상 유도등만이 불길한 초록색 빛을 간헐적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깜빡거리는 그 빛은 마치 죽어가는 심장의 박동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당황하지 마. 전술 라이트 켜. 최 본부장의 호위 대장이 소리쳤다. 용병들이 일제히 총구 아래 달린 라이트를 켰다. 하얀 빗줄기들이 어둠을 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빛은 난장판이 된 바닥 깨진 유리 파편, 그리고 엎어진 진열대를 어지럽게 비췄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강태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지? 분명 이쪽에 있었는데. 용병 하나가 라면 진열대 쪽을 수색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다. 휙, 퍽. 어둠 속에서 날아온 무언가가 용병의 라이트를 정확히 강타했다. 깨진 소주병이었다. 이유악. 용병이 반사적으로 눈을 가리는 사이 검은 그림자가 진열대 위에서 낙하했다. 강태성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착지함과 동시에 용병의 입을 틀어막고 목 뒤에 급소를 가격했다. 격. 용병은 짧은 신음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태성은 쓰러지는 용병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내 바닥에 눕혔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그는 곧바로 몸을 굴려 옆 진열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셋이 방향 소리가 났다. 다른 용병들이 빛을 비추며 달려왔지만 그곳에는 쓰러진 동료뿐이었다. 제기랄 유령 같은 놈이야. 최 본부장은 인질인 민지의 목을 팔로 감싸 안은 채 등 뒤를 경계하며 소리 질렀다. 야다들 흩어지지 마. 뭉쳐서 움직여. 내 주변을 방어하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던 자였다. 진짜 살인귀가 사냥을 시작했을 때 느껴지는 원초적인 공포는 처음 겪는 것이었다. 태성은 와인 코너의 진열대 꼭대기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초록색 비상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어둠에 익숙했다. 군 시절 빛 하나 없는 밀림과 사막에서 수없이 작전을 수행했던 그에게 이 정도 어둠은 오히려 편안한 이불과도 같았다. 남은 적은 5. 그리고 최 본부장. 태성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하나씩 떼어내서 처리해야 한다. 그는 품속에서 골프공 크기의 유리구슬들을 꺼냈다. 아이들을 위해 들여놓았던 장난감 코너에 왕구슬이었다. 수진아 지금이야. 태성이 무정이 대신 사용하는 톡톡 2번의 신호를 선반을 두드려 보냈다. 반대편 계산대 밑에 숨어있던 수진이 신호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낚싯줄을 잡아당겼다.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 작동했다. 와르르르. 음료 코너 쪽에서 캔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저쪽이다 쏴. 신경이 곤두서 있던 용병들이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따따땅땅. 총탄이 허공을 가르며 음료수 캔들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미끼였다.
용병들이 총구의 방향을 돌린 틈을 타태성이 그들의 등 뒤로 유리굿을 한 줌을 촥 뿌렸다. 그리고 그가 움직였다. 태성은 가장 뒤처져 있던 용병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찼다. 이옥! 용병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린 구슬을 밟았다. 주르륵 광! 중심을 잃은 용병이 볼링핀처럼 미끄러지며 옆에 있던 동료까지 덮쳤다. 바닥은 이미 아까 뿌려둔 식용유와 물로 엉망인 상태였다. 구슬까지 더해지자 그곳은 서 있기조차 힘든 빙판길이 되었다. 유황내 허리, 비켜, 이거 안 놔. 엉켜버린 2명의 용병. 태성은 그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양손에 든 깨진 와인병 조각으로 놈들의 허벅지와 팔을 그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전투 불능으로 만들기엔 충분했다. 세 놈 남았다. 태성이 낮게 읊조렸다. 그때 최 본부장이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질렀다. 나오라고.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안 나오면 이 기집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그는 민지의 목에 댄 나이프에 힘을 주었다. 붉은 피가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지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태성은 멈칫했다. 인질이 위험했다. 침착해. 흥분하면 진다. 태성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찾았다. 참치 캔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최 본부장이 아니라 그 옆을 지키던 호위 대장의 머리 위쪽에 있는 형광등 갓을 향해 캔을 던졌다. 챙그랑 형광등 갓이 부서지며 유리 파편과 먼지가 호위 대장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이유지. 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시야가 가려진 순간 태성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동작 그만. 태성의 묵직한 주먹이 대장의 명치에 꽂혔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대장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태성은 놈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인간 방패로 삼았다. 당당. 놀란 최 본부장이 태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하지만 총알은 태성이 잡고 있는 대장의 방탄조끼에 박혔다. 미친. 자기 부하를 쏴. 태성은 기절한 대장을 최 본부장 쪽으로 집어던졌다. 최 본부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제 남은 건 최 본부장과 그의 오른팔인 마지막 용병 하나뿐이었다. 그 마지막 용병은 꽤 실력자였다. 그는 동료들이 쓰러지는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태성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덩치가 곰처럼 거대한 그는 손에 거대한 마체테, 정글도를 들고 있었다. 강태성, 내 놈 움직임 이제 파악했다. 거구의 용병이 으르렁거렸다. 파악했으면 어쩔 건데. 태성은 빈손으로 그와 대치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 있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죽여버려야지. 용병이 마체테를 크게 휘둘렀다. 진열대 하나가 두부 썰리듯 잘려나갔다. 엄청난 괴력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저런 긴 리치의 무기는 위협적이었다. 태성은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등 뒤는 벽이었다. 죽여라. 용병이 내려찍기를 시도했다. 태성은 옆으로 구르며 피했지만 마체테 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가육. 살이 찢어지는 고통. 태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점장님. 숨어있던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나오지 마. 태성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수진이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뛰쳐나왔다. 야, 이 돼지야. 우리 점장님 건드리지 마. 수진은 무모하게도 거구의 용병에게 달려들어 스캐너를 휘둘렀다. 하지만 용병은 코웃음을 치며 한 손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다. 귀찮은 파리가 꼬이는군. 용병이 수진을 짐짝처럼 집어던졌다. 수진은 와인 진열대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깨진 병 조각들이 그녀의 팔을 찔렀다. 수진아. 태성의 눈이 뒤집혔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직 특수부대원의 냉철함이 사라지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야수의 본능만이 남았다. 태성은 고통을 잊은 채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정면으로 용병에게 달려들었다. 미친 놈 자살하러 오냐. 용병이 마체테를 횡으로 베었다. 피할 수 없는 궤적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왼팔을 들어 칼날을 막아냈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태성의 왼쪽 팔뚝에 깊이 박혔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태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는 칼이 박힌 팔 근육을 수축시켜 칼날을 꽉 물어버렸다. 뭐야. 용병이 칼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태성의 광기 어린 눈빛이 용병의 눈앞에 있었다. 잡았다. 태성의 오른손에는 어느새 편의점 카운터에서 가져온 날카로운 볼펜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야근 수당이다. 태성은 볼펜을 용병의 목 근육 승모근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신경을 마비시키는 급소였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았다. 태성은 그 틈을 타 용병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린 뒤 점프하여 니킥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거구의 용병이 거목이 쓰러지듯 바닥에 처박혔다. 편의점 바닥이 울렸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최 본부장뿐이었다. 태성은 팔에 박힌 마체테를 뽑아 던져버렸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지혈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최 본부장을 향해 걸어갔다. 피칠갑을 한 그의 모습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그 자체였다. 최 본부장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에는 대형 워크인 냉동 창고가 있었다. 오지 마오면 인연 죽여버릴 거야. 최 본부장은 민지를 방패막이로 쓰며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공포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와줘. 태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편의점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이 기집애가 죽는 꼴 보고 싶어. 최 본부장이 칼끝을 민지의 목에 더 깊이 박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장님 계산이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바닥을 기어 최 본부장의 발밑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떨어뜨린 무선 바코드 스캐너가 들려 있었다. 최 본부장이 당황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수진이 스캐너의 레이저를 최 본부장의 눈에 정통으로 쏘았다. 강력한 붉은 레이저 빛이 망막을 강타했다. 내 눈. 최 본부장이 눈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그 찰나의 순간 민지는 본능적으로 팔꿈치로 최 본부장의 배를 가격하고 옆으로 굴렀다. 인질이 사라졌다. 태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질주했다. 끝내자. 태성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최 본부장을 덮쳤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뒤에 있던 워크인 냉동 창고의 열린 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 20도의 혹한이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최후의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죽어버려. 눈이 먼 최 본부장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태성은 좁은 공간에서 칼날을 피하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이건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처리다. 태성은 최 본부장의 칼을 든 손목을 쳐내고 그의 멱살을 잡아 냉동팬 반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다. 퍽퍽퍽. 한 방은 수진이를 위해, 한 방은 민지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린 대가였다. 최 본부장은 피떡이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보였다. 태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냉동 창고 밖으로 나오려 했다. 하지만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최 본부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태성의 발목을 잡았다. 나 혼자는 못 죽어. 그의 손에는 숨겨두었던 소형 기폭장치가 들려 있었다. 편의점 곳곳에 설치해둔 가스통과 연결된 것이었다. 같이 가자, 지옥으로. 최 본부장이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태성의 눈이 커졌다. 막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수진이 소리쳤다. 점장님, 비키세요. 수진이 냉동 창고에 두꺼운 철문을 잡고 있었다.
태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동시에 수진이 온몸을 던져 문을 닫았다. 꽝, 철커덕, 냉동창고에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 잠금 장치가 채워졌다. 안에서는 최 본부장의 절규가 들려왔다. 안 돼, 문 열어. 이거 안 놔, 으악! 그는 기폭 장치를 누르려 했지만 영하 20도의 강풍이 그의 온몸을 급속도로 마비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방폭 설계가 된 냉동창고 안에서는 기폭 신호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 태성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하. 수진도 문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얼굴로 태성을 바라보며 씩 웃었다. 계산 완료했습니다, 점장님.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위로하듯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태성은 알고 있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 사건의 후폭풍이 몰아치기 전까지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수진과 민지가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다친데 없지. 그의 물음에 두 여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아무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적들만 빼고. 쾅쾅. 문 열어. 이 미친 새끼야, 문 열라고. 워크인 냉동창고 안 최병철 본부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꺼운 철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용 냉동고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잠금 장치가 체결된 이상 안에서 열 방법은 없었다. 주워. 고작 5분이 지났을 뿐인데 영하 20도의 냉기는 얇은 정장 차림에 그를 파고들었다. 땀과 피로 젖었던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피부를 찔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있던 권총을 꺼냈다. 탄창에는 아직 총알이 남아있었다. 나갈 거야. 나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당당당. 그는 미친 듯이 문에 달린 작은 강화 유리창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쩌저적. 총알이 유리에 박혔지만 거미줄 같은 금만 갈 뿐 구멍은 뚫리지 않았다. 이중 강화 유리였다. 총성 소리가 좁은 철제 상자 안에서 메아리 치며 그의 고막을 찢어 놓을 듯 울렸다. 제기랄. 그는 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이내 서리로 변해 그의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조직 내에서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동사동시 이의 공포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기폭장치를 다시 꺼내 눌러보았다.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두꺼운 금속 벽이 전파를 차단하고 있었다. 안 돼. 나 최병철이야. 내가 이런 편의점 냉장고에서 죽을 수는 없어. 그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바닥에 깔린 성에가 마치 하얀 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감으로 여겼던 자들에 의해 자신의 사냥터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다. 네. 냉동 창고 밖, 태성은 철문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져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 팔에서는 붕대를 뚫고 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옆구리의 자상에서도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점장님,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수진이 울먹이며 태성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손도 유리 파편에 긁혀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태성의 상태가 더 심각했다. 아빠 임마. 태성이 힘겹게 눈을 뜨며 피식 웃었다. 때리지 마.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허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모하게 덤벼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수진은 매장에 있던 수건을 가져와 태성의 상처를 지압했다. 옆에 있던 민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기 CU 편의점인데요.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태성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엉망진창이 된 편의점을 둘러보았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뒹구는 용병들, 터진 음료수 캔, 그리고 피 냄새와 섞인 컵라면 냄새.
그것은 처참한 전쟁터였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현장이었다. 김수진, 네, 말씀하세요. 시급 10배 잊지 마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100배라도 줄 테니까 제발 눈 좀 감지 마세요. 수진이 오열했다. 태성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농담이야. 안 죽어. 내가 지옥에서 몇 번을 돌아온 놈인데. 그때였다. 윙, 윙.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몰려오는 소리였다. 편의점 주변이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으로 요란하게 번쩍였다. 경찰이다. 경찰 왔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태성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긱긱. 깨진 입구 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방탄조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배가 나온 중년 형사 하나가 뒷짐을 지고 걸어 들어왔다. 이 지역 관할서의 박 반장이었다. 최 본부장에게서 뇌물을 받아먹는 부패 경찰. 박 반장은 바닥에 쓰러진 용병들과 냉동 창고 앞에 주저앉은 태성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해요. 이게 무슨 난리. 야, 강태성 씨. 당신이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용병 중 하나가 최 본부장의 부하임을 알아보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당 방위였습니다. 태성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당 방위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정당 방위, 이거 특수상해 살인 미수야. 일단 수갑 채워. 박 반장이 턱짓하자 부하 형사들이 태성에게 다가왔다.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릴 죽이려고 했다고요. 점장님은 우릴 구해주신 거예요. 수진이 태성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아가씨 비키세요. 조사는 서에 가서 할 테니까. 형사가 수진을 거칠게 밀쳐냈다.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 모습을 본 태성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박 반장,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 최병철한테서 매달 500만 원씩 받고 뒤 봐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박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야. 이 편의점 CCTV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백업되고 있어. 오늘 밤 있었던 일, 그리고 당신네들이 늑장 대응한 것까지 전부 다. 태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클라우드 백업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도둑이 제발저린 박 반장은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태성은 품속에서 피 묻은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방금 서울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김철수 팀장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뒀어. 통화 중인 거 보이지? 스마트폰 화면에는 통화 중 0000 아요 23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사실 태성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짜 경찰인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두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김 팀장 들었지? 여기 관할서 반장님이 사건을 아주 이상하게 처리하시려고 하네. 전화기 스피커폰 너머로 굵직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덕배 반장,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장 보존하고 꼼짝 말고 대기해. 지금 광수대 병력 도착하니까 허튼 수작 부리면 당신부터 옷 벗길 줄 알아. 박 반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광수대가 떴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그가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박 반장이 말을 더듬는 사이 밖에서 더 크고 웅장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밴 차량들이 편의점 앞에 멈춰 섰고 마크가 선명한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무기 버려. 진짜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박 반장의 부하들을 제지하고 현장을 장악했다. 강태성 선배님, 특공대원들 사이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김철수 팀장이었다. 철수냐, 좀 늦었다. 태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 팀장이 재빨리 태성을 부축했다. 죄송합니다.
보고받자마자 헬기 띄워서 왔습니다. 상태가 젠장 의무팀 빨리 이쪽으로.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태성을 눕히고 지혈을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링거 바늘이 꽂혔다. 냉동, 창고. 태성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렸다. 예, 제 안에 쓰레기 하나 얼려놨어. 꺼내서 분리수거해.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동 창고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씩!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와 함께 웅크리고 있는 최병철 본부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눈썹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얼어붙은 채 태아처럼 몸을 말고 덜덜 떨고 있었다. 살려줘. 추워. 천하의 악당도 추위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고깃덩거리에 불과했다. 체포해.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살려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김 팀장의 명령에 대원들이 최 본부장을 끌고 나갔다. 태성은 그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끝났구나. 수진이 구급차 들것 옆으로 따라오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점장님,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태성은 대답할 힘이 없어서 잡힌 손에 아주 살짝 힘을 주어 신호를 보냈다. 걱정 마.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고 문이 닫혔다. 수진은 닫히는 문틈으로 보이는 태성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찢어진 편의점 간판을 비추기 시작했다. 24 오픈이라는 넌사인은 깨져서 꺼져 있었지만 그날 밤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편의점 앞에는 수많은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구경 나온 시민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여기 보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마약 조직을 잡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점장님이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다면서요.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낡은 편의점 조끼와 그 옆에 놓인 무선 바코드 스캐너였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낸 위대한 승리행. 에잇이 승리의 증거였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다. 그리고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태성이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와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꿰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익숙한 잔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수진이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도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다. 나 얼마나 잤냐? 태성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왔다. 수진은 물컵에 빨대를 꽂아 태성의 입에 대주었다. 꼬박 이틀이요. 의사 선생님이 과다출혈이랑 탈진 때문에 위험했다고 하셨어요. 진짜 다시는 못 깨어나시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수진이 눈을 흘기며 투덜거렸지만 그 눈가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태성은 물을 마시고 숨을 골랐다.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빗소리 총성 냉동창고, 그리고 구조되던 순간 그놈들은 최병철이랑 그 일당들 전부 구속됐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수진이 리모컨을 들어 병실 벽에 걸린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편의점 마약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을 거점으로 삼아 신종 마약 블루 아이스를 유통하던 기업형 범죄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폐기 상품 수거 차량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해당 편의점 점장 강모 씨와 아르바이트생 김모 양의 용감한 대처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화면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진 처참한 편의점의 모습과 함께 들것에 실려 나가는 최병철 본부장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덜덜 떨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특히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점장 강 씨는 흉기를 든 조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매장 내의 생활용품만을 이용해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를 편의점 람보, 존 윅 점장이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존 윅 점장이라니. 쪽팔리게.
태성이 헛웃음을 지었다. 왜요? 멋있기만 한데. 그리고 병원비랑 가게 수리비 본사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사과하고 가셨거든요. 직원 관리 소홀했다면서 수진이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태성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포상금 나온대요. 저 그거 받으면 이번 학기 등록금 해결돼요. 수진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태성은 오물오물 사과를 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겁에 질려있던 여대생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민지 학생도 무사해요. 심리치료받고 있는데 금방 좋아질 거래요. 다행이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3개월 후. 어서 오세요. 시우입니다. 경쾌한 도어벨 소리와 함께 활기찬 인사가 매장을 울렸다. 새롭게 리뉴얼 오픈한 시우스 예고 4호점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깨진 유리창은 방탄 유리로 교체되었고 낡은 진열대는 최신식 스마트 진열대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손님들이었다. 여기가 그 전설의 편의점 맞아요. 와, 대박. 여기서 참치캔으로 조폭 잡았다는 거지.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성지순례 손님들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들은 핫소스 진열대와 냉동 창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대느라 바빴다.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 물건 안 사실 거면 통로 막지 마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태성이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귀찮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흉터가 옅어진 얼굴은 꽤 멀끔해 보였다. 아유, 점장님,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라니까요. 창고에서 물건을 채우고 나오던 수진이 핀잔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매니저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야, 김 매니저, 너야말로 농땡이 그만 피우고 재고 정리해. 오늘 물류 들어오는 날이야. 알았어요. 아, 그리고 점장님, 이거. 수진이 봉투 하나를 카운터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뭐냐? 제 등록금 내고 남은 포상금이요. 그리고 지난달 월급에서 갑을 해주신 것도 포함해서. 뭐 내가 시급 10배 준다고 했잖아. 그걸로 퉁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태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실 그는 수진에게 약속대로 엄청난 액수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었다. 본사 지원금과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저 이제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수진이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저 다음 학기부터는 주말에만 나올 거예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바빠질 것 같아서요. 순간 태성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뭐, 잘 됐네. 너 같은 사고뭉치 없으면 가게도 조용하고 좋지. 태성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태성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뭐가? 저 없으면 심심하실 텐데. 컵라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처리해줄 사람도 없고.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태성은 헛기침을 하며 괜히 포스기 화면을 두드렸다. 시끄러워, 일이나 해.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가죽 점퍼에 문신 딱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놈들이었다. 손님들이 흠칫하며 길을 비켰다. 남자들은 거들먹거리며 카운터로 다가왔다. 에요이, 여기 사장이 누구야? 요즘 여기가 그렇게 핫하다며 자릿세 좀 내야 하지 않겠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동네 양아치들이었다. 뉴스도 안 보고 사는 놈들인 게 분명했다.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태성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성은 하품을 하며 턱을 괴었다. 김 매니저, 지금 몇 시지? 오후 2시요? 경찰서 교대 시간 30분 전이네요. 경찰 부르기엔 좀 애매한 시간이네. 태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전설의 무기 테이프가 감긴 무선 바코드 스캐너였다. 야, 너네 뭐 하는 놈들이야. 양아치 중 하나가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여기 점장이다. 왜? 태성이 스캐너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카운터를 돌아 나왔다. 동시에 창고 쪽에서 수진도 대걸레 자루를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여대생의 것이 아니었다. 손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물리치료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다. 두 사람의 기백에 눌린 양아치들이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이 가게에는 맹수 2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니, 담바이나 하나 사려고. 신분증. 태성이 손을 내밀었다. 네, 신분증 검사한다고. 액면가는 사갔는데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 태성의 말에 손님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양아치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다. 딸랑. 도어벨 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울렸다. 태성과 수진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김 매니저 폼 좀 나는데 점장님한테 배운 거죠. 아, 배고프다. 점장님, 오늘 팩이 뭐 나왔어요? 없어. 장사 잘 돼서 완판이야. 오늘은 내가 쏜다. 고기 먹으러 가자. 진짜요, 한우. 삼겹살. 아, 점장님, 짠돌이.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창고로 들어갔다. 넌사인이 밝게 빛나는 편의점 24시. 이곳은 여전히 도시의 밤을 밝히는 등대이자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다. 그들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땀과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께라면 어떤 긴 밤도 버틸 수 있으니까. 강태성과 김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 스릴러를 넘어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용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그들의 싸움은 거하게 맞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투쟁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도구들이 무기가 되고 평범한 이웃이 영웅이 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짜릿한 쾌감과 따뜻한 감동, 그리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정의와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24시 오픈 간판처럼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